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1.6%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유로는 첫 번째는 당연히 오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어제의 과도한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럽에서 중앙은행이 코로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있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부양책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에 또 일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어제 상승의 메인은 당연히 장 마감 후로 예정돼 있던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였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고, 네, 그래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 네 개의 빅테크 기업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얘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우선 오전 영상에서는 빠르게 요점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저녁이나 이번 주말까지 각 기업들의 조금 더 세세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입니다. 애플은 매출이 640억 7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약간 상회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도 아주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73센트로 시장 기대치보다 역시 약간 상회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아이폰이 코로나로 인한 지연으로 10월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 매출에는 신제품의 매출이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이폰은 매출이 줄고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의 디바이스나 서비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이폰 12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매출이 960억 달러로 시장 예측치보다 많이 상회를 했고요. 특히나 EPS가 12.37달러로 시장 예측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다음 분기에 대한 예측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쳐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을 1120억 달러에서 1210억 달러 사이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 예측치인 1123억 달러랑 거의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문제는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랑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개인 보호 장비 조달이나 시설 방역 강화, 그 다음에 임금 인상 등에 관련된 지출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봐서 이번 분기는 2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무려 더 2배인 4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1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최대인 45억 달러라고 해도 이번 3분기보다도 20% 이상 줄어드는 겁니다. 4분기는 아마존의 가장 매출과 이익이 많은 분기인데 그 대박이 나야 할 4분기에 이번 3분기보다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아셔야 될 게 아마존은 언제나 가이던스가 지극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대단히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역시 약간 비이성적인 판단이 아닌가. 아마존은 언제나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놨다는 거. 네,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매출이 380억 달러로 시장 예측치보다 한 10% 조금 안 되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16.4달러로 시장 예측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구글의 가장 핵심 매출은 구글과 유튜브에서의 광고죠. 근데 이게 많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도 증가를 한 게 일조를 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3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을 한 게 주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3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은 가이던스도 좋고 이번 분기 실적도 너무 좋고 향후 전망도 좋고 해서 지금 시간 외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스북인데요. 매출은 210억 달러 이상으로 시장 예측치보다 10% 조금 안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주당 순이익도 2.71달러로 시장 예측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대신 사용자 수가 전체적으로 기대치보다는 아주 약간 높았지만 북미에서 1% 정도 감소를 했고 4분기에도 그대로이거나 더 감소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좀 제시한 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이고요. 대신 페이스북에 대한 기업들의 광고 보이콧은 매출에 거의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 또 내년에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용자들이 검색창 등에 검색한 것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기반으로 광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풍이 예상된다고 한 게 조금 가이던스에서 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은 그런 부분은 원래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예상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지금 시간 외에서는 강보합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 발표는 아니지만 넷플릭스가 미국에서의 구독료를 올렸습니다. 스탠다드 플랜 같은 경우 14달러였는데 월간 이것을 18달러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간의 구독자 이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출이나 순이익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간주를 해서 이 발표가 있은 이후에 넷플릭스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가격을 맘대로 올릴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경쟁적 혜자를 가지고 있고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 주가창을 보시면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다 눈에 보이죠. 애프터마켓에서 시장이 이번 실적 발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다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적 발표 안 한 회사들 지금 장 외에서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좀 별로였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좀 안 좋게 했다는 그런 좀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애프터마켓에선 이랬지만 또 내일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테슬라 소식 몇 가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테슬라의 내년도 시장 예측 EPS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무려 17% 정도 상승을 했고 가장 최근보다도 0.6% 정도 상승을 해서 이제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3.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도 내년에 테슬라의 수익을 굉장히 좋을 것이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된 모델 Y가 예상보다 더 빨리 배송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네덜란드 테슬라의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루머였는데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된 모델 Y의 배송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내년 상반기 안에 배송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은 테슬라의 오피셜로는 내년 7월부터 생산을 할 예정인데요. 상반기에 배송된다면 당연히 그 이전에 생산을 개시하는 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테슬라가 오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루머 정도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성능 개선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모델 3 2019년, 2020년, 그 다음 내년에 2021년 차량 3가지에 대한 에너지 파워 성능을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주행 거리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내년 2021년 테슬라 모델 3의 주행 거리는 올해 모델 3 대비해서 거의 10%가량 상승을 했죠. 그리고 100마일당 사용하는 차의 전력 양도 계속 개선 중이고 올해 모델 대비 내년 모델은 10% 정도 전력 사용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같은 모델인데 성능이 이렇게 매년 좋아진다는 게 이거는 정말 테슬라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배터리 협력 업체죠. 파나소닉이 테슬라가 이번에 배터리 대회에서 발표했던 4680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로토타입의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배터리 대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테슬라가 직접 생산을 할 거란 그 얘기를 했던 그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가 적용이 되면은 당연히 뭐 배터리의 효율이나 파워도 증가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더 기대가 되는 게 그 킬로와트 시당 배터리의 가격이 14% 정도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더 싸지는
프라이스 패러티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이 4680 배터리가 많이 생산될수록 테슬라의 원가는 계속 내려가고 판매 가격도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언젠가 가솔린 차를 추월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는 정말 한순간에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체 생산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통해서도 이 4680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현재는 시장이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데 또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녁 그리고 주말까지 해서 이 빅테크들의 실적을 좀 더 자세히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